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최첨단 현대수학, 그 복잡한 우주의 비밀들이 사실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적 반전 중 하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끝없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경이로운 나선형 구조,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이게 그냥 예쁘고 신비로운 우주 사진이 아닙니다. 이 모양 자체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엄청난 비밀, 즉 우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청사진 그 자체거든요. 오늘의 해설 주제는 바로 동양 철학 그리고 프랙탈의 만남입니다. 고대 지혜와 현대 수학을 연결하는 이 짜릿한 여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에서는요, 그 오래된 동양 철학의 핵심이랑 현대 프랙탈 기하학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소름 돋게 일치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 순환하는 우주입니다. 부제는 세상은 직선이 아니다인데요.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진짜 밑바탕을 이해하려면 일단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쭉 직진한다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사실 동양 철학에서는 세상을 끝없이 뱅글뱅글 도는 반복적인 순환 구조로 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이 지나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잖아요. 심지어 삶과 죽음조차도 거대한 반복의 굴레 안에 있다고 본 거죠. 한마디로 모든 것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관찰에서 나온 거예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 맺히고 가을에 낙엽 지고 겨울엔 앙상해졌다가 다시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 이 자연의 완벽한 반복 사이클을 보면 순환이라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건지 딱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음양 그리고 프랙탈적 대립 구조입니다. 음양. 여러분, 벌써 아는 얘기 나온다고 지루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걸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관점으로 뜯어볼 거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음과 양은 단순히 빛과 그림자처럼 흑백 논리로 딱 나뉘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둘은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상대방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아주 미세한 먼지부터 거대한 우주까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 바로 프랙탈 기하학에서 말하는 자기유사성이란 정확히 똑같은 개념인 거죠. 자, 이 태극마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원 안에 저 작은 점들 보이시나요? 까만 영역 한가운데 하얀 점이 딱 있고 하얀 영역 안에는 까만 점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이어지는 그 구조를 시각적으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쪼개도 전체가 가진 그 이중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바로 도입니다. 프랙탈의 생성 원리를 담고 있죠. 이 도라는 개념이요, 알고 보면 우주의 궁극적인 설계도이자 모든 걸 만들어내는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고리타분한 철학적 전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완벽한 프랙탈 알고리즘이에요. 보세요. 최초의 근원인 하나에서 출발해서 둘인 음과 양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얘네가 서로 부딪히고 섞이면서 셋이 되고, 이게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우주의 무한한 복잡성, 즉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단순한 규칙 딱 하나로 시작해서 무한히 확장되는 현대 수학의 논리랑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파트는 주역입니다. 부제는 변화의 코드이고요. 이 동양의 논리가 어떻게 궁극적인 수학적 모델로 완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역의 기본 원리는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컴퓨터가 쓰는 0과 1의 이진법이랑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음과 양, 딱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이리저리 섞고 층층이 쌓아 올려서 총 64개의 경우의 수, 즉 궤를 만들어내거든요. 고대인들은 이 64개의 조합만 딱 쥐고 있으면 1초도 쉬지 않고 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상태를 매핑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 나뭇가지 구조를 한번 쫙 훑어보세요. 태극에서 시작해서 음과 양으로 쪼개지고 그게 다시 8궤로, 나중엔 64궤까지 쫙쫙 나뭇가지 뻗듯이 갈라지는 형태입니다. 그냥 단순한 규칙 하나가 쉴 새 없이 반복되면서
상상도 못할 복잡성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가 있을까요? 진짜 볼수록 빠져듭니다. 5번째 파트는 흥미로운 대결이네요. 동양 대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오래된 동양 철학이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서양의 과학적 마인드랑 대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양의 시선은 한마디로 정복입니다. 세상을 엄청 정밀하게 쪼개고 측정해서 절대 안 변하는 법칙을 찾아낸 다음 그걸로 자연을 통제하려 하죠. 반면에 동양은요? 계속 변하는 흐름 속에서 이것도 반복되네? 하면서 패턴을 읽어내고 그 우주의 자연스러운 순환에 가볍게 올라타려는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짜릿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현대 수학에 나온 최고의 발견 중 하나가 바로 불규칙하고 역동적인 자연의 패턴을 설명하는 프랙탈 기하기잖아요. 근데 이 추신 수학의 결론을 딱 까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깐깐하게 분석하는 서양의 시선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고대 동양의 뭉툭한 직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아니, 대체 동양의 철학자들은 수천 년 전에 무슨 수로 이걸 알았을까요?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비밀은 바로 집요한 관찰에 있었습니다. 이 나무 사진 한번 보세요. 나무에서 뻗어나온 작은 잔가지 하나를 툭 꺾어서 보면 어머나, 그게 놀랍게도 나무 전체의 형태를 거울처럼 그대로 빼닮아 있습니다. 자연을 조금만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예시들은 널려 있습니다. 나무의 잔가지가 전체 나무 모양을 닮은 것처럼 큰 강물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지류들의 물길도 본래의 패턴이랑 똑같고요. 웅장한 산맥 속에 있는 자그마한 봉우리 하나도 멀리서 보면 산맥 전체 실루엣이랑 기가 막히게 닮아 있거든요. 아, 작은 부문 안에 이미 거대한 전체가 다 들어있구나. 이 엄청난 깨달음이 바로 동양 사상을 쌓아올린 튼튼한 뼈대가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프랙탈 우주, 이 세 가지 철학의 아름다운 통합을 볼 차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쫙 맞춰보겠습니다. 음양, 도, 주역, 이 세 가지 고대 철학이 현대의 프랙탈 수학이랑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정리해볼까요? 음양은 확대하든 축소하든 똑같은 모양이 유지되는 자기 유사성을 말하고요. 도는 그 무지막지한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규칙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역은 그 규칙들이 만들어낸 모든 경우의 수와 변화의 패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셋은 각기 다른 철학이 아니라 프랙탈 우주를 설명하는 세 가지 수학적 언어였던 겁니다. 들을수록 소름이죠. 이 이미지를 한번 멍하니 감상해 보세요. 중심에 있는 은하계부터 저 끝없는 우주 밖으로 뻗어나가는 패턴들까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흩뿌려진 난장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단순한 원리 몇 개가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반복하면서 지어올린 거대하고 경이로운 프랙탈 구조물 그 자체인 거죠. 결국 오늘 이 자료 해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뼈대,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부분은 전체를 닮고 전체는 부분 안에 있다. 고대 동양의 그 지혜로운 철학자들은요, 서양에서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수학 방정식을 발명하기 수천 년 전에 오로지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직관적인 통찰 하나만으로 이 세상의 가장 깊은 수학적 비밀을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혁명적이고 대단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최신 수학의 프랙탈 기하학, 이거 사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숲을 거닐며 이미 다 깨달았던 우주의 진리를 그저 뒤늦게 수학이라는 딱딱한 언어로 번역해낸 것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뼘 더 넓어지셨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머리를 쾅 치는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